MBC 단독 보도입니다. 윤 대통령 최상병 사건 이첩 당일 신범철과 3차례 12분 31초 통화했다. 자, 해병대가 최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8월 2일 윤석열이 신범철 국방부 차관에게 통화한 기록 2건이 더 확인됐어. 어디서 나왔냐? 박정훈 대령 재판에서 나왔습니다. 자, 얘네들이 얼마나 멍청하냐? 정말 감정적으로 박정훈을 항명죄로 처벌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 재판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박정훈이 항명이냐 아니냐. 여기에서 증거들이 우수수 쏟아집니다. 왜냐? 박정훈 대령 측이 법원에다가 통신기록 조회를 신청을 하고 그걸 받아냈단 말이에요. 그걸 들여다보니까 윤석열 개인 휴대폰 전화번호가 막 나와. 그리고 대통령실 전화번호도 막 나와. 이러면서 일이 점점 커진 거예요. 조용히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매우 감정적이었죠. 이 사건 기록을 회수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불법이었기 때문에 박정훈이 항명이어야지만 이게 불법이 안 된다라고 판단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죄 없는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억지로 기소를 했더니 증거들이 쏟아져 나온다. 자, 지금까지는 한 번만 신범철에게 통화했다라고 알려졌는데 2건이 더 확인됐어. 지금까지는 착신 기록만 공개됐는데 근데 발신 기록에 더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윤석열이 8월 2일 임기훈 국방비서관, 이종석 국방부 장관 통화를 했단 말이에요. 개인 휴대전화로. 신범철에게도 3차례나 통화를 했고, 자,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입니까? 우리가 계속 의심했던 게 뭐냐면 윤석열 스타일, 윤석열이 도대체 왜 임종석을 지키려고 온갖 불법을 자행하면서까지 이런 일을 벌였느냐. 정권의 명운을 걸 정도로 임성근이 중요한 사람이었냐. 이게 이해가 안 됐단 말이죠. 그리고 윤석열은 검찰총장 출신이란 말이에요. 검찰총장은요, 버럭 한 번 하면 밑에서 알아서 움직이는데 이번 건은요, 일일이 꼼꼼하게 담당자들하고 다 통화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종섭한테 전화를 하고 나서는 박정훈이 보직해임을 당하고 신범철하고 통화하고 이시원하고 통화하고 나서는 회수가 이루어집니다. 이 투트랙으로 움직였다라는 정황이 지금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일일이 담당자들, 실무자들하고 통화까지 하면서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다.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윤석열 스타일이 아니죠. 검찰총장 할 때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자, 버럭하면 알아서 밑에 애들이 짜자자작 움직인단 말이야. 그러면은 윤석열은 버럭, 경로 한 번 했으면 되는데 이번 사건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간섭을 했어. 김건희의 냄새가 나는 대목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신범철한테도 3차례나 통화를 했고 유재은 최상병 사건 이첩 당일 02800 대통령실과도 통화했다. 자, 이게 또 새롭게 등장을 합니다. 대통령실 전화, 이종섭이 받았던 그 대통령실 전화로 유재은한테도 전화가 갔다. 여기는 5층이었다라는 건데 이 전화도 5층인지 확인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MBC는 알고 있죠. MBC가 5층 얘기를 잘 안 하고 있어요. 8월 2일에 대통령실과 2분 40초가량 통화한 사실. 여기가 지금까지 알려진 건 대통령실 5층입니다. 김건희 사무실. 자, 대통령실 5층이 원래 윤석열 집무실이었어요. 대통령 집무실이었어. 전망이 제일 좋아. 그런데 뜬금없이 윤석열 집무실을 2층으로 쫓아내고 거기에 대통령 보조집무실 플러스 김건희 여사의 접견실을 만든다. 이렇게 됐습니다. 대통령이 보조집무실이 필요합니까? 같은 건물에? 다른 건물이라면 보조집무실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같은 건물 다른 층에 보조집무실을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건 뭐야? 김건희 사무실을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가장 전만 좋은 층에. 여기에서 김건희가 대한민국 권력 서열 1위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5층에서 이종섭에게, 유재은에게 전화가 갔다.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냐고.
김건희가 들러붙은 흔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민들레의 단독 보도인데요. 도이치 공범 골프 치자던 날 그곳에 임성근이 갔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야? JTBS에서 안 갔다 했는데, 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그리고 김건희 씨 계좌를 관리한 블랙펄 인베스트, 여기 무허가, 불법 투자 회사입니다. 이종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임성근과 골프 모임을 추진한 정황, 이게 보도를 통해서 나왔잖아요. 근데 JTBC에서는 만남이 이루어지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날짜에 임성근이 실제 골프를 쳤다라는 게 나왔습니다. 부승찬 의원실이 해군본부로부터 받은 포항 충무대 체력 단련장 골프장 이용 내역에 따르면 5월 27일, 6월 3일 골프장을 이용을 했어요. 이 날짜가 이 도이치 공범 등과 함께 골프 모임을 잡아봅시다라고 거론했었던 날짜들이다 이 말이에요. 충무대 체력 단련장 5월 27일, 6월 3일 임성근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시 카카오톡 대화방에 5월 25일, 27일, 28일, 6월 2일, 3일, 4일 중에 포항 1사단 초대합니다. 멋진 해병 선후배와 사단장 및 참모들과 1박 2일 골프 및 함께하는 저녁 자리를 같이 하면 좋을 듯해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자, 5월 27일, 6월 3일 여기가 임성근이 실제 골프를 친 날이라는 거예요. 자, JTBC는 해당 모임은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지만 추가 검증은 필요해 보인다. 임성근이 사단장 취임 이후 수십 차례 골프를 쳤기 때문에. 총 46차례 골프장을 이용한 것으로 나오는데 1년을 52주로 잡으면 거의 매주 골프 친 거 아니냐라는 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니, 골프 치려고 장군 되셨어 아주. 이틀 연속 골프장 이용한 날도 6차례나 있고요. 4일 연속 골프장을 이용하거나 3일 연속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임성근은 최병순직 11일 전 7월 8일까지 골프를 쳤다. 자, 김건희와 이종호 등 임성근과의 관계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민간입 출입 내역 등과 대조가 필요해 보인다. 자, 이거 찾아봐야죠. 찾아봐야 됩니다. 부승찬 의원은 임성근의 골프장 이용 내역을 보면 여러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임성근과 이종호라는 그 주가 조작 선수와 친분이 있을 경우 JTBC 보도에 언급되지 않은 날에도 골프를 쳤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 자료 확보를 통해 검증이 필요하다. 자, 임성근이요. 입법청문회에서 한 번도 골프 친 적도 없고 전혀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종호라는 분을 만나뵌 적이 없다. 말이 바뀌었습니다. 모른다에서 만난 적이 없다로 바뀌었어요.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검사놈들은요, 이 검사들이나 법꾸라지들은 모른다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법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피하죠. 기억나지 않는다가 얘네의 전매 특허 아닙니까? 만난 적이 없다. 알지만 만난 적은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렇게 김건희가 이 사건에 개입했다라는 정황 증거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요. 국정농단입니다. 최순실은 아무것도 아니야. 김건희는 만약에 이 사건에 직접 전화통화를 했다면 대통령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통령 뒤에서 조언한 게 아니라 직접 대통령 짓을 하고 있었다. 최순실은 대통령 뒤에서 대통령을 조정했다. 이건데 김건희는 대통령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지 김건희를 뽑지 않았어. 물론 나는 안 뽑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김건희를 대통령으로 뽑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100% 탄핵이 됩니다. 최순실 아무것도 아니야. 이 창피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박근혜를 탄핵하게 된 결정타는 뭐예요? 최순실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아줌마가 국정을 좌지우지했어? 창피함이었습니다. 이게 나라냐? 쪽팔려서 못 살겠다. 이거였잖아. 근데 김건희가 국방부 장관한테 지시를 하고
법무관리관한테 지시를 하고 공직기강 비서관한테 지시를 했다. 직접 지시를 했다. 전화로. 이게 드러나면 탄핵은 그냥 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의문점이 들잖아요. 윤석열은 왜 김건희한테 꼼짝을 못하는 거냐? 그게 말이 되느냐? 자, 여기서 저만의 생각 설명해 드립니다. 이들은 무속을 너무 심하게 믿어요. 너무 심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김건희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이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서 그 믿음이 더 단단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 윤석열과 김건희는요. 너무 확실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은 김건희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했더니 대통령까지 됐잖아. 어떻게 김건희 말을 거부합니까?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이 옳다라는 이제 신앙까지 생겨버린 이런 상태다. 그러니까 김건희가 나서는 거를 막을 수가 없어. 예. 그런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김건희가 나대는 걸 윤석열은 그냥 믿어요. 믿는 겁니다. 김건희를 믿는다.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김건희가 하자는 대로 했더니 모든 게 이루어졌어. 돈도 생기고 대통령까지 됐어. 어떻게 김건희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이비에 빠져 있는 사람들 말이 통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 상태랑 똑같다라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해가 좀 될 겁니다. 자, 김건희가 개입한 흔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민주당에서 찾고 있고 공수처에서도 찾고 있는 중이다. 대통령이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할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거를 받아줘야 되는데 그 사이에 김건희가 개입한 확실한 증거 하나만 터지면 이건 터집니다. 아직 시간이 있다. 매일매일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어딘가에서 터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건희가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모두 거리에 뛰어나와서 윤석열 탄핵을 외칠 것이다. 그리고 그 탄핵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